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 주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의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은 또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어제 나스닥 1.4%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또 지겨운 소식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바로 고용시장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냐, 금리 계속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에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단 지금까지는 미국 선물이 반등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야, 이제 더 이상 이게 큰 악재는 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미 긴축 우려는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급락하지 않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침체와 싸워야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고용시장이 강하다, 이 이야기가 우리를 좀 도와주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그 말인즉슨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거는 침체와는 좀 거리가 멀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어제 나온 지표가 뭔가 ADP 민간 고용 보고서라고 하는데, 12월 고용주들은 시장의 전망치 15만 3천 개를 크게 웃도는 2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임금도 예상보다 크게 올랐으며, 이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증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어제 한번 공부를 해봤었는데, 일단 아래쪽에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한번 보시고, 야, 국민연금이 도대체 여기에 왜 투자할까? 그리고 그 반대, 국민연금이 얘는 왜 이렇게 팔고 있을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보자면은 지금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곳은 고배당주, 배터리주, 리오프닝주, 여기에 조금 쏠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물론 그 외에 다른 개별 종목도 많습니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배터리 중에서도 LG엔솔이나 그런 기업을 사는가 봤더니 LG엔솔을 오히려 팔고 있고, 그 대신에 코스모화학, 대주전자재료, 서진시스템, 이러한 기업들의 지분을 새로 5% 이상 확보를 했다는 그러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리오프닝도 뭐 당연하겠죠.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을 가는 거는 올해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크게 회복하지 않았죠. 그러한 기대감이 하나둘씩 쌓여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 또 리오프닝에 집중하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소식 중 하나죠. 삼성전자 어닝 쇼크. 아쉽습니다. 결국은 쇼크가 나왔어요. 그런데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오히려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선반영이라는 말이 이렇게 반가운 거는 정말 오랜만이죠. 한번 내용을 보자면은 삼성전자가 4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삼성전자 실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 감소했고, 다만 매출은 전년비 8%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매출은 증가, 영업이익은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딱 4분기만 보자면은 코로나 특수가 사라지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완성품 소비와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면서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9%나 폭락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심한 쇼크라고 볼 수 있겠죠. 컨센 대비도 크게 하락했다고 하니까, 야, 오늘 삼성전자 좀 크게 하락하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선반영이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최근 중국에서 반도체 보조금 중단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삼성전자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도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다시 6만전자 갈 수 있을지 꼭 그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강했던 음식료 이제는 끝났나? 인플레가 가득할 때 강한 주식인 음식료주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에 증시가 안 좋았을 때 나 홀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었는데, 그런데 지금 아직 1월 일주일밖에 안 지났지만 이번 주는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결국 음식료 끝났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주가의 단기 등락에 명확한 이유 따위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조금 약한 이유가 뭔가, 바로 생각보다 실적이 약할 것이다,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아직까지 실적은 나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게다가 앞으로 23년 실적이 진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음식료 관련주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LG엔솔 목표가 하향. 이런 뉴스가 가장 무섭죠. 갈수록 실적 전망이 낮아지고 또 목표가가 낮아지고 또 주가는 하락하고 또 실적 전망 낮아지고 지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할 때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LG엔솔이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흐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겠죠. 꼭 의심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증권사에서 진짜 빡 공부해서 엄청난 인사이트로 미리 향후 당연히 2년 3년 뭐 그런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1년 내는 좀 확실히 맞췄으면 하는데 그게 실제로 불가능한가 봅니다. 여튼 LG엔솔의 4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에 못 미칠 거다 이러한 예상이 나왔으며 그 이유는 일회성 이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22년 작년에 호실적을 낸 건 팩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좀 나가면서 그런 부담이 있고 재고 조정 효과로 약 2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일회성 이슈니까 큰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미국 시장은 22년 80만 대에서 23년 140만 대로 대폭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을 거다라는 예상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일단 LG엔솔은 1월 말에 우리 사주가 풀리죠. 그때까지는 꼭 지켜보고 그 이후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1월부터 목표 주가 상승시킨 주식 증시가 안 좋습니다. 실적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목표 주가를 올린 기업들은 그만큼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있다. 이거는 무조건 오른다. 이러한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목표 주가 상승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월 들어서 딱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목표 주가를 올린 기업들이 딱 12개가 있었는데요. 호텔신라, 진에어, 클리오, 넷마블, 제주항공, 삼성엔지니어링, 하이브, 한국조선해양, 하나금융지주, 알테오젠, 롯데정보통신, 삼성물산 이렇게 12가지 기업이 있었고 이 와중에 주황글씨는 투자 의견이 매수가 아니라 보유 그러니까 중립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나머지 9개를 먼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당연히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 주도주가 돼서 2배가 올라갈지 3배가 올라갈지 10배가 올라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를 해놔야 그런 흐름을 빠르게 탈 수도 있겠죠. 저끼리 또 열심히 공부해서 기름들이랑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좀 챗GPT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좀 핫한 흐름을 나타냈죠. 관련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가 개발한 챗GPT 지난번에 가볍게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궁금한 거를 채팅으로 치면은 그 친구가 찾아서 다 알려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비슷한 거 우리 주변에도 많죠. 그런데 이 친구는 진짜 다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의 후속 버전인 챗GPT 4.0이 올해 공개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들썩들썩 움직이는 걸 체크할 수 있죠. 참고로 GPT-4에서는 지금은 텍스트만 되지만 그런데 소리, 이미지, 비디오 이러한 입력이 가능한 멀티모달이 지원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AI 요 친구가 소리를 듣고 판단을 하고 이미지를 보고 판단을 하고 비디오를 보고도 판단을 한다는 소리겠죠. 갈수록 세상이 무서워질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챗 GPT 이용을 차단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학습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숙제를 이 녀석이 대신한다는 거겠죠. 심지어 AI가 쓴 작문을 감지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글이 AI가 쓴 건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 소프트웨어도 챗 GPT가 직접 쓴 글을 파악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높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챗 GPT를 쓰는 MS는 검색 엔진 빙에 적용을 하겠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구글의 아성을 위협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도 계속 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CE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SK온의 SF 배터리가 난리 법석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봤더니 무려 18분 만에 전기차 충전을 80%나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부연 설명을 보자면 급속 충전 기술의 핵심은 리튬이 삽입될 때 음극의 저항을 얼마나 낮추느냐 그러니까 리튬이 빠르게 쇽쇽쇽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저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저항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특수 코팅 공법과 함께 충전 속도를 올려줄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전기차 충전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속 충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 기술은 수명까지 해결한 그러한 기술이라고 하니까 이번 CES에서 진짜 대박이다 이런 이야기를 현재 듣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고차 가격 뚝. 요즘 중고차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과 얼어붙은 소비 심리 때문이겠죠. 케이카에 따르면 출시 12년 내 740개 모델 중 1천만 원대 모델의 시세는 평균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00만 원씩 하락을 했다는 소리겠죠. 또한 전체 모델의 80%가 전월 대비 하락을 했다고 하니까 이 하락세는 어디 한쪽에 편중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이트인 엔카닷컴에 따르면 주요 모델의 시세가 전월 대비 1.5% 하락을 했다고 하며 원자재 공급난으로 급격히 상승했던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산차 SUV 요 친구들이 떨어질지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는 기다리던 사람한테는 드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드디어 국산차 SUV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JP모건 6개월 하락 뒤 반등. 여러 전망이 나오는 시기지만 JP모건은 6개월 뒤 반등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1969년 경기 침체 이전 상황이랑 지금이랑 너무나 유사하다 이것 때문이라고 한대요. 그렇다면 뭘 받는가? 일단 10년물, 2년물 궤적, 그리고 이미 주가가 하락한 부분, 또한 예상보다 낮은 침체 영향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부터 최대 6개월까지 하락하다가 반등을 할 것으로 JP모건은 본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다른 월가 투자 은행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전부 다 전략 후강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맞을지 저기에서 뭐 하락해도 좋으니까 어차피 오르기만 한다면은 올해까지만 올라라 라는 바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36시간 휴전. 푸틴 대통령이 6일 정오부터 7일까지 36시간 동안 휴전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전면적 휴전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앞서 민간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휴전 합의를 한 적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휴전을 하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가? 종교회의 성탄절은 1월 7일인데 키릴 총대주교의 호소를 고려해 휴전을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이유가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우크라 점령지를 떠나라 그러면 휴전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휴전 이야기는 함정이자 선전 요소가 있는 발언이라고 냉소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BBNB 파산 검토. 왼쪽에 보시는 배드베스 앤 비욘드 혹시 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1년 전, 2년 전에 많이 핫했던 밈 주식 중 하나였죠. 그런데 이 친구의 파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4월만 하더라도 주가가 28달러가 넘었는데 지금 가격은 심각하네요. 1.6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무려 29.88%나 급락을 했다고 하니까 거의 파산 직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향후 몇 달 내에 사무실과 매장 임차료, 공급처에 납부할 대금이 모자랄 수 있다고 밝히며 구조조정, 추가 자본 조달, 자산 매각, 파산 신청 이러한 옵션을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작년 9월경 CFO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밝혀지기도 하며 대대적으로 매장이 폐쇄되는 등 좋지 않은 조짐이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또 갑자기 무섭습니다.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 돈이 넘쳐나니까 이렇게 몇 년 내에 파산할 기업마저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돈의 무서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그러한 이상급등이 나오면은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불을 따라간 불나방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죠. 기대분들도 항상 어떤 거를 투자할 때 나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올 리가 없다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장 먼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전이랑 똑같아요. 일찍 가봐야 2, 3분입니다. 그냥 안전하고 천천히 가는 게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 포시마크 인수 완료. 작년 말이었죠.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야 지금 이게 맞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었는데 그런데 결국 당연히 인수를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포시마크는 북미 최대 패션 C2C 커뮤니티이며 인수 가격은 1.5조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네이버가 이 선택이 꼭 옳은 선택일 바라며 쭉쭉 승승장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사실은 탄수화물 덩어리. 랭킹닷컴의 베스틱 닭가슴살 소시지의 단백질 함량이 성분에 표기된 것보다 훨씬 더 적고 탄수화물은 표기 수치를 8배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제품은 아마도 기름들도 나 먹어본 적 있어 라고 하실 정도로 1000만 개 이상 팔린 엄청나게 인기 제품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좀 충격적인 거는 이거를 뭐 식약처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밝힌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유튜버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좀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유튜버가 그 어려운 걸 해냈다고 하죠.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성분표에 따르면은 탄수화물은 1g 미만인데 7.9g이나 들어있고 8배죠. 단백질은 28g으로 적혀 있는데 19.3g으로 3분의 2밖에 들어있지 않은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믿고 열심히 사 먹은 무려 1000만 개가 넘게 팔린 이 제품이 결국은 사기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랭킹닷컴은 모든 제품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보상안을 마련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성분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냥 믿고 먹는 그러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단백질이 몇 그램 들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인기 제품에서 이렇게 속였다는 거는 지금까지 속인 제품이 얼마나 많을까, 랭킹닷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는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결국 인상,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노브랜드와 피코크도 결국은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 시대는 어쩔 수 없겠죠. 상승폭은 대략 10% 정도가 된다고 하며 대표적으로 밀가루와 우유를 쓰는 제품들의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버틸 수가 없었다는 소리겠네요. 1월부터 오른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40만원 달러. 올해 대졸자들의 신입 희망 연봉은 얼마일까요? 잡코리아가 설문을 해본 결과 3,540만원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 300골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는 전년보다 7.3%나 올라간 수치로 꽤나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인플레 영향이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계열 보자면은 20계열이 3,77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상계열, 사회과학계열, 마지막으로 인문계열, 이 순서대로 높은 임금을 원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공계가 돈은 잘 버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동산이 들썩. 최근 부동산 규제가 확 풀리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건설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예로부터 정부 정책이 나올 때가 바닥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데이터를 보자면 매주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8개월 만에 반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도 중요하긴 하지만 금리가 중요하겠죠. 나라에서 금리를 조금 조정해 주면서 금리가 싼 대출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준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연 올해 진짜 금리가 또 내려갈 수 있을지, 아직까지 연준에서는 꿈 깨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반대 흐름이 나타날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한 주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